안녕하세요. 클래식카를 사랑하는 남자 클카남입니다. 오늘 저희 주말 프로젝트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. 바로 이 1984년형 벤츠 380SL 앞쪽 샥 옵서버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. 실은 이 부품 사놓은 지가 벌써 한 4개월은 된 걸로 아는데요. 귀차니즘이 있기 때문에 좀 작업을 미루어 놓고 있었습니다. 오늘 한번 여기 토요일인데요. 이 토요일을 활용해서 이 앞쪽 샥 옵서버를 먼저 바꿔보고 이제 다음에 이 뒤쪽을 작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. 이 차는 위켄드 크루저는 아니고 이 데일리 드라이버로 평상시에 이렇게 부담 없이 타는 자동차인데요. 그래서 그런지 막상 이렇게 정비하는 게 상당히 귀찮긴 합니다. 그리고 또 이렇게 비디오도 찍고 이제 이런 거 하다 보면은 혼자서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 때문에 오늘 작업을 하기 싫었는데 그래도 시간이 남아서 작업을 해보기로 했습니다. 오래된 자동차들 가지신 분들 거의 대부분 비슷할 건데요. 이런 주문해 놓은 부품이나 이런 자질구레한 것들을 트렁크에 보관하고 있습니다. 샥 옵서버는 앞쪽 세트와 이 뒤쪽 세트를 구입하여 주었는데요. 지금 보시는 것은 이 앞쪽 쇼바입니다. 쇼바라는 단어의 어원은 잘 모르겠지만은 이 한국에서 많이 쓰이고 또 이제 정비하시는 분들이 익숙한 용어이기 때문에 일단 이번에는 쇼바라고 지칭하도록 하겠습니다. 기본적으로 이 쇼바를 구입하면은 이 쇼바에 필요한 이 각종 하드웨어들이 같이 딸려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요. 다행히도 이 쇼바는 쓰이는 이 모든 하드웨어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. 일반적으로 이 인터넷이나 뭐 정비 칼럼 같은 것을 보면은 자동차를 특히 중고차를 이제 구입할 때 이 자동차의 앞뒤 코너를 눌러보고 점검을 하는 것이 좋다고 많이들 이야기하는데요. 사실은 이런 이야기는 10년 미만의 자동차에는 적용될 수가 있어도 또 더 클래식카나 오래된 차에는 적용이 될 수가 없습니다. 쇼바라는 부품이 이 자동차의 마일리지와 이 사용에 따라서 이 성능이 서서히 저하되는 것이기 때문에 균일하게 이 저하가 된 상태에서 이런 뭐 한쪽의 코너를 눌러본다든지 그런 테스트는 별 의미가 없는데요. 그렇기 때문에 이 클래식카의 항상 중요한 것은 이 서스펜션과 이 프론트엔드 쪽을 먼저 점검해주고 교체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. 이 차는 이 오른쪽 쇼바 타워를 탈거를 하려면은 이 쿨런트 레저버를 탈거를 해야 해서 이 쿨런트 레저버를 탈거를 해주었고요. 지금은 이 타워 볼트에 이 너트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 너트에다가 방청제를 뿌려준 후 이 렌치를 사용하여 타워 부분을 먼저 탈거하여 주었습니다. 쇼바와 로어 서스펜션이 만나는 부분은 이 두 개의 너트로 고정이 되어 있었습니다. 이런 식으로 쇼바의 고정 부분과 이 너트로 서스펜션에 고정이 되는데요. 앞으로 사용할 이 하드웨어는 이 쇼바에 같이 나온 이 새 부품들을 사용할 생각입니다. 오리지널 쇼바의 상태가 많이 안 좋아서 굉장히 쉽게 탈거가 가능했었는데요. 이 가스가 빠져서 굉장히 약한 압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. 탈거한 쇼바는 이 벤츠의 오리지널 부품인데요. 이 교환한 부품은 일본 가야바의 쇼바를 장착할 생각입니다. 이 오리지널 쇼바는 벌써 오래됐기 때문에 이런 하드웨어들도 바꿔주었어야 했는데요. 다행히 이 구입한 쇼바에 모든 부품들이 나와서 교환을 해줄 겁니다. 오리지널 쇼바는 가볍게 한 손으로 눌리는 것을 봐서 제 기능을 전혀 못했던 것 같은데요. 이 안에 들어있던 이 유압이 약해지면서 이 쇼바가 한 손으로도 쉽게 눌리는 그런 컨디션이었습니다. 자, 이제 새 쇼바를 장착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. 이 쇼바를 기본적으로 장착해준 후에 이 바퀴를 달아서 차를 내린 후에 이 샥 타워를
조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깜빡한 게 하나 있는데요. 이 차에서 이 쇼바가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스티커를 떼어 주었습니다. SUV나 이런 오프로드 자동차에는 뭐 쇼바 색깔이 다른 색깔이어도 크게 상관은 안 할 텐데요. 아무래도 승용차다 보니까 아쉽게도 이 은색으로 칠해진 점이 좀 아쉽긴 했습니다. 바퀴 장착 후 이 스트럿 타워와 이 바디가 만날 때는 서서히 천천히 내리면서 이 고무의 버핑 패드가 제대로 안착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자, 이제 조수석 작업을 끝마친 후 이 운전석 작업을 반복하여 줍니다. 기본적인 작업 방법은 이 반대쪽과 동일한데요. 다행히도 이쪽은 이 샥타워 위쪽에 아무런 이 장애물이 없어서 손쉽게 탈거할 수가 있었습니다. 이번에 탈거한 이 쇼바 또한 이 상태가 많이 안 좋아서 굉장히 약해진 모습을 하고 있었는데요. 직접 작업을 하면서 이렇게 약해진 쇼바를 보니 왜 이 자동차의 핸들링이 좋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조수석 쪽을 조립하면서 하나 깜빡한 게 있는데요. 이 대부분 쇼바는 이렇게 이 끈으로 묶어서 나오는데요. 이 끈이 이 쇼바의 이 실린더가 팽창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. 쇼바를 잡아주는 이 스트랩이 풀려버리면은 금방 이 실린더가 팽창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작업을 하기 상당히 힘들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스트랩을 유지한 채 인스톨 포지션을 정한 후에 스트랩을 잘라준 후 바로 조립을 하여 주는 것이 좋습니다. 로어 서스펜션 암에 임시로 고정해 두었던 이 너트도 이 토크 스펙에 맞추어 토크를 맞춰 주었습니다. 자, 이제 양쪽의 쇼바가 모두 교체가 되었고요. 한번 이 테스트 드라이빙을 해보면서 어떤 임프루브먼트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깜빡하고 외장 카메라를 안 달아 주었네요. 이 유튜브 비디오가 생각보다 힘든 점이 많습니다. 아무래도 또 이제 혼자 하고 또 이렇게 작업을 해서 집중을 하다 보면은 막상 이 카메라 찍는 앵글이나 그런 시간들을 놓치는 경우가 항상 생기게 되는데요. 오늘은 이 앞쪽 서스펜션만 작업을 해주었지만 이 앞쪽만 해준 것만 해도 굉장히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. 항상 이 차가 출발하거나 멈출 때에는 앞뒤로 출렁거림이 있었는데요. 그리고 또 이 회전을 할 때는 이 차가 한쪽으로 심하게 쏠리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. 클카남이 살고 있는 이 시애틀이라는 곳은 지금 이제 겨울이 시작됐는데요. 한국같이 명확한 사계절은 아니지만 한 3계절 정도가 있다고 보시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. 벌써 이렇게 단풍이 들고 아름다운 모습이 이 클래식카를 운전하면서 느끼는 기분이 상당히 새롭습니다. 급정거 시 노즈 다이빙 현상도 안정적이고요. 전반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기 바라고요. 항상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은 클카남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.